평택항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철제 컨테이너들이 크레인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소리와 트럭들의 경적 소리가 바다 내음과 함께 공기 중에 가득했죠. 이런 소음 속에서도 72세의 강윤철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컨테이너 검사 목록이 들려 있었고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쉬세요. 그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죠. 30대 초반의 동료 김민석이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철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자신은 그저 퇴직을 미루고 있는 고집스러운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니, 내 구역은 내가 확인해야지. 윤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단련된 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김민석은 이미 돌아서서 동료들과 웃고 있었죠. 윤철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수평선은 언제나 그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저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었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단순한 항만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끔은 그를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윤철은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컨테이너 검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 무사고의 하루. 그것이 윤철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윤철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것이 군인 시절부터 그가 가졌던 신념이었으니까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처럼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철은 천천히 항구를 순찰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 항구의 보안 요원으로서 누구도 그가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철 자신도 오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택항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해군 군함이 정박할 예정이었고 항구는 그 준비로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서두르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 미군들 온대. 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김민석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VIP도 온다던데 혹시 장성급 아닐까? 다른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철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오늘은 그저 평소와 같은 하루였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하루. 하지만 바다는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였어요. 파도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군함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함선이 천천히 항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철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죠. 저도 모르게 그의 자세가 군인처럼 바로 섰습니다. 대단하죠? 항구 관리자가 윤철 옆에 서서 말했어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특별 손님들도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 순찰하세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어요. 군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태평양의 넓은 바다, 긴장감 넘치는 작전회의, 전우들과의 유대감. 윤철은 금방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야. 오후가 되자 군함이 완전히 정박했고 차량들이 항구 입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윤철은 컨테이너 구역에서 묵묵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늘 그랬듯이 조용하고 단조로웠죠. 바다 냄새, 금속성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것이 윤철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윤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어요.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이날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윤철은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는 반짝이는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윤철의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거였죠. 컨테이너 구역을 점검하던 윤철의 귀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요 부두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철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죠.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항구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부두에 다다르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측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군함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단정한 흰색 제복, 어깨에 빛나는 성조기 계급장. 그는 미 해군의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윤철은 그저 평소처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그 장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윤철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장성의 눈이 커지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장성이 자신의 경호원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강윤철 소령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윤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장성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윤철의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임스 테일러. 윤철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의 항구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상황이지? 라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특히 김민석의 표정은 완전히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항상 무시하던 할아버지가 미 해군 장성과 안면이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백발의 장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87년 태평양 합동훈련. 그때 소령님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남았지요. 윤철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폭풍우 치는 태평양, 실패할 뻔했던 작전,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린 그의 결단. 그건 옛날 일이요. 윤철은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는 수십 년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고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편안했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윤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소령님, 당신을 여기서 만나다니 믿을 수 없군요. 지난 30년간 당신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윤철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 속에서 일해왔고 그것이 편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소령님, 테일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테일러 장군의 말에 윤철은 무어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일러 장군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윤철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강윤철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테일러 장군 뒤에 있던 미군 장교들이 하나둘씩 줄을 서서 윤철에게 경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10여 명의 군인들이 모두 예를 갖추고 서 있었습니다. 평택항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죠.
윤철은 본능적으로 군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72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리는 곧게 펴졌고 어깨는 딱 벌어졌어요.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군인의 본능이 그의 몸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장군, 이제 그런 예의는 필요 없소. 나는 이미 전역한 지 오래야. 윤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테일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같은 영웅에게는 언제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87년 그날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항구 직원들과 관리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김민석의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였죠. 뭐야? 저 노인네가 대체 뭐라고? 김민석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테일러 장군은 윤철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우리는 당신의 공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지금도 우리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윤철의 눈에 잠시 감정의 빛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태평양의 거친 파도, 위험에 처한 함선들, 그리고 그가 내린 명령.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건 그저 내 임무였을 뿐이요. 윤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테일러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함없군요. 그때 항구 관리자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누구시길? 테일러 장군이 관리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은 강윤철 소령님입니다. 87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우리 해군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분이시죠. 소령님의 전략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했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윤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저 노인 경비원으로만 봤던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윤철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항구 전체에 윤철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 오래된 신문 기사와 훈장 수여식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늠름한 모습의 강윤철 소령이 있었습니다. 진짜야. 강윤철 선생님이 전설적인 해군 장교였어. 한 직원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죠. 테일러 장군은 모인 사람들에게 윤철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태평양에서 있었던 합동훈련 중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 함대의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6척의 함선이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윤철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기억은 그에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함선들이 서로 충돌할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 테일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소령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통신 장비를 수리하러 갑판으로 나가셨죠. 3미터가 넘는 파도와 초속 30미터의 강풍 속에서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소. 윤철이 말을 자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테일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어요. 소령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철은 잠시 김민석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네. 자네도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옛 사진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윤철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모습도 있었어요. 금빛 훈장이 그의 가슴에 빛나고 있었죠. 그 사진 속 강윤철의 눈빛은 지금의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무와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항구 관리자가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일러 장군은 윤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소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것이죠. 윤철은 이 모든 관심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조용히 살아왔고 그 평온함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일종의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이며 경청했어요. 오랫동안 무시받던 노인이 사실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었음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평택항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에게 전해진 후 테일러 장군은 윤철을 항구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테일러는 문을 닫고 윤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테일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저와 몇몇 장교들이 당신을 찾아왔죠. 윤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테일러 장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령님, 우리 주한미군에서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전략 고문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철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수년 전 가족을 위해 군을 떠났고 이제는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군사활동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죠. 나는 이미 72세의 노인이요. 내 경험이 아직도 가치가 있을까? 윤철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테일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전략적 통찰력과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귀중해요. 특히 동아시아 해양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는 지금, 윤철은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푸른 수평선은 그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한때 그는 그 바다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요? 윤철이 물었어요. 주한미군 해군 부대의 전략 자문 역할입니다. 주 3일 혹은 당신이 가능한 시간에. 테일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젊은 장교들과 나누고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윤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시간을 주시오. 생각해 보겠소. 윤철이 마침내 말했어요. 테일러는 존중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소령님. 당신 같은 분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항구로 돌아오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윤철은 그 변화가 다소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받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윤철은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활기가 있었고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내 경험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윤철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철은 오랜만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 냄새가 그를 반겼어요. 5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 정미숙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철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수십 년간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윤철이 해군 장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존경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죠. 오늘 옛 전우를 만났네. 윤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윤철은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내 미숙과 40살의 아들 윤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영웅이었다니. 윤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윤철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네. 나는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이야. 미숙이 윤철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윤철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그래서 미군 장군이 무슨 제안을 했다고요? 윤철은 테일러 장군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략 고문으로 일하게 된다면 다시 바다와 군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은 윤철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이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철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가족의 지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해보겠다. 윤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철은 오랫동안 방 한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의 군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군복 한 벌. 윤철은 조심스럽게 훈장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각각의 훈장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순간,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한 순간, 그리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순간들. 이제 다시 시작이군. 윤철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윤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었죠. 단순한 영웅의 귀환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평택항은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윤철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구두도 반짝거리게 닦았어요. 거울 앞에 선 윤철의 눈빛은 젊은 날의 결의에 찬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군. 윤철은 중얼거렸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령님, 어제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윤철은 미소로 그들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시당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항구의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철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죠. 컨테이너 구역을 마지막으로 순찰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철은 걸음을 멈추고 김민석을 바라봤어요. 평소 거만하던 젊은 직원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김민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철은 미소를 지으며 김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좋은 직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걸세. 김민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윤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항구 입구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테일러 장군은 윤철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소령님? 테일러가 물었어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됐네. 테일러는 미소 지었어요. 소령님, 국방부에서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항구 직원들이 모두 나와 윤철을 배웅했습니다. 관리자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윤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과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에 오르기 전 윤철은 마지막으로 평택항과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어요. 72년의 삶 동안 그는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 장교로, 그리고 노년에는 항만 보안요원으로, 이제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죠. 차에 오른 윤철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다. 윤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검은 세단이 평택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강윤철 소령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명의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나서는 영웅이었습니다. 윤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마치 태평양의 잔잔한 물결처럼 평화롭고 의미 있는 미소였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고 윤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와 사명감이 피어났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그의 몸을 늙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는 여전히 젊고 강인했어요. 대한민국의 영웅 강윤철 소령, 그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